시작하자. 오늘 1태 빨리 다 풀게. 근데 다 맞은 아이도 있고 다 틀린 아이도 있고. 자, 1번 볼게요. 수직선 위 움직이던 P가 원점을 T축 위의 좌표가 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5T로 주어질 때 저 P의 속도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얘 거리니까 얘 속도는 말 얘를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됐어요? X 프라임 하기 마이너스 2, 3, 6 T의 제곱 플러스 9인 18T 마이너스 5가 됐고, 그럼 이 속도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얘 함수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얘 마이너스 5면 되는 거겠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 바로 열고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몇이면 되냐? 3, 9, 27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T가 2분의 3일 때 속도 최대 몇이 돼야 돼? 2분의 17이면 되겠네. 그럼 18점? 8.5가 되나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은 뭐야? 세변의 길이가 1이고 세변가 1, 2, 3이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각 변의 그냥 매초 1cm의 속력으로 길어질 때 3초가 되는 것처럼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얘의 부피는 결국엔 몇이면 돼?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얘가 VT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t가 3초일 때 얘를 계산을 해볼게. 그럼 얘는 t의 세제곱 플러스 3, 4, 5, 6 6t 제곱 플러스 2, 3 2, 3, 6이니까 6, 7, 8, 9, 10, 11 11t 플러스 몇이면 되냐? 2이면 되겠죠? 얘가 부피인데 그럼 부피 변화율은 v 프라임 t를 보면 여기서는 3t의 제곱 플러스 6이 12t 플러스 11이고 무엇을 구하는 거야? 자, 3초가 되는 순간이니까 v 3을 보면 되겠죠. 3. 그럼 여기서는 27 플러스 36 플러스 11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3, 4, 5, 6, 7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번 보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파문이 일어난다.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지름이 매초 3. 그럼 원이 생기는데 가장 바깥의 원은 요만큼이 몇이라는 얘기니? 매초 3t로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커질 때 던지고 3초 후에 가장 원의 넓이 변화율 넓이 ST는 몇이면 돼? 9t 제곱 파이가 되겠고, 그거는 S 프라임 t는 9인 18t 파이가 되겠죠? 근데 3초니까 몇 하면 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18 곱하기 3, 3, 8, 24 54 파이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에서 위치.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k 이것인데, 자, 가속도가 0일 때잖아. 위치는 42가 가속도가 0이니까 x 프라임 하면은 얘는 속도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이 6t가 되고, 가속도는 x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죠. 그럼 얘가 0일 때 얘기하는 거니까 t가 몇이면 되니? t가 3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t가 3일 때 얘의 거리가 몇이라고 했어? 위치는 40이니까 얘가 그럼 마이너스, 자, 3 없어지면은 9 플러스 27 플러스 k가 4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 계산하면 몇이 되냐? 18 플러스 k가 40이죠.
K는 몇이면 되냐? 22면 되겠네요. 됐어요? 5번 보자. 5번 보면 이렇게 돼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C각, 그쵸? PC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할 때 FT는 3차원식인데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고 2고 5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가 FT입니다. 자, T.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FT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A 개수 있고 X, X-2, X-5 이렇게 생겼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 전개하면 여기는 몇이 되냐?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 A, X의 제곱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2, 10, A, X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라면은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하시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위치니까 F'T를 해서 속도를 보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27에 14AX 마이너스 10A가 되고 가속도로 했으니까 F2'T를 하면 6AX 마이너스 14 그럼 얘가 0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몇이면 되는 거야? 14A죠. 그럼 제가 0이면 되는 거니까 A는 몇이면 되냐? 6분의 14 즉 3분의 7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지금 5개 풀이했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책을 보자. 유형편 우리 유형편 숙제가 2장이었습니다. 맞죠? 45쪽서부터였나요? 네. 자, 45쪽 질문 있어요? 25번. 볼 거예요. 45쪽. 자, 25번은 자, x가 k보다 클 때 부등식 x의 세제곱 플러스 3k x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것이 자, x가 형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이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만큼을 fx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 k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3이 6k x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요거 생각하면 여기서는 3x로 하면은 x 플러스 2k가 돼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x랑 k랑 어떤 경우냐에 따라 좀 상황은 달라질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길 거야. 됐어요? 자, x가 k보다 클. 그럼 이제 첫 번째 요거 보자. k가 0보다 작아. k가 0보다 작으면 얘 그래프는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서는 몇이야? 마이너스 2k잖아. 아, 그럼 여기가 0이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2k겠죠. 됐어요? 그럼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생길 거야. 0이니까 요렇게. 아이고 에이, 왜 이거만 들으면 헷갈리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몇이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될 겁니다.
그리고 0보다 K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K 값이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X가 K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정도일 때 이 범위에서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해서 자 이것이 성립하도록이다. 그럼 어떻게 돼? X가 2K일 때 F2K가 2K가 저거 성립하면 다 성립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다 계산하면은 여기 몇이 돼요? 8K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플러스 여기는 몇이 되냐? 8K의 4, 3 12K의 세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은 20K의 세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는 5K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기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K는 여기서 어디냐?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K가 0보다 작으면 이거 이렇게 잡아야 되나? K가 0보다 작잖아요. 다 음수잖아요.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K의 세제곱 이건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5분의 1이라고 하면 K가 5제곱 0보다 작고 5제곱분도 하면 되나?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좀 뭔가 잘못했니? 계산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 마이너스죠? F-2 K가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8 K의 세제곱 플러스 그쵸? 8K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이야? 4, 3 12 K의 세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는 4 K의 세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K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는 K 플러스 1과 그 다음에는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됐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K가 몇이면 돼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자. K가 0일 때도 봐야 돼요. 두 번째. K가 0이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냐? 3x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얘가 요렇게 생기고 여기가 항상 0이면은 이거는 3x의 제곱이 되니까 0일 때 0이고 항상 증가잖아. 그쵸?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K가 0이면 됐어요? K가 0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사실상 아니 4네. 얘를 본다면 K가 0이면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텐데 K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항상 성립하냐? 맞아요? 이건 항상 성립하니까 가능하겠죠? 됐어요? K가 0이면 가능합니다. K가 0이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나는 거 있겠지.
K가 0보다 크네. K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되겠고 여기가 0이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2K고 K면은 요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가 K가 돼야 되겠죠. 그럼 0일 때 X의 값이 K보다 클 때니까 0일 때 모두 다 양수다. 나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F0을 집어넣으면 F0을 집어넣으면은 4니까 맞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몇이면 되는 거야? 0도 되고 요거는 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이걸 거꾸로 했냐? 마이너스가 작으면 0보다 작아지죠? 그럼 K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K가 마이너스 0보다 작고 0도 되고 이건 다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답은 뭐가 돼야 되니? 답은 K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46쪽 질문 4번이요? 7번 자, 4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태색 위치가 F, P. 자, 이거는 P의 4제곱 마이너스 2P의 세제곱 플러스 12P의 제곱이고 그 다음 하나 GT는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K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출발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세 번째도 같아지는 순간이다. 그럼 얘가 위치니까 속도를 보자. 속도는 F 프라임 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4T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G 프라임 T는 63 18T의 제곱 마이너스 6이 12T 플러스 K. 그럼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4T다. 그러면 18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다 넘깁시다. 다 넘기면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의 제곱 플러스 36T 마이너스 K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뭐야? 여기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얘가 0인 것이 근이 3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 그래프는 3차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이니까 3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요만큼은 그냥 HT라고 하면 HT는 여기서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의 제곱 플러스 36T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H 프라임 T는 43T 12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6이 됩니다. 12로 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럼 여기서는 이제 12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3하고 T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자, 1일 때가 극대, 3일 때가 극소잖아. 근데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면 되겠죠? 자, 졸지 마라. 그러면은 H1과 H
3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놈이 음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1 집어넣으면 몇이 되니? 4. 40에서 24를 빼면은 몇이 나와요? 16이니? 얘는 16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제 3 집어넣으면은 몇이 되니? 27 곱하기 4 74 28 24 8 90 108 24 곱하기 9 하면은 49 36 29 18 216 요거고 그 다음에는 36 곱하기 3 63 18 108 그러면 0이 되니? 됐어요? 맞나?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K 이것이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얘는 K 마이너스 16과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떼버리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K 값은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면 되겠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얘는 15개.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보면 P의 위치는 X1이야. 얘는 3분의 2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Q는 X2입니다. X2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이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얘들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얘는 거리잖아. 속도가 양과 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 양과 음을 같으니까 둘 다 음으로 갈 수 있고 둘 다 양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럼 두 속도의 곱이 0보다 크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여기서 2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곱 뺐을 때 얘네 둘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2t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t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둘 다 양의 방향, 둘 다 음의 방향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는 t의 제곱 2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얘는 항상 양수죠? 그럼 결국엔 t는 몇 수부터 몇 가지야? t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왜 8이 나왔지? 4죠? 2로 빼버리면 여기가 4죠. 얘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이 거리에서 이 시간대에서 얘랑 거리가 제일 큰 거잖아. 그럼 두 수의 차가 제일 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두 수의 차니까 빼야지. 3분의 2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을 빼고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절대값 요거서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t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요거를 한 다음에 자 찾아보면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9 t가 되면 3t로 빠지고 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죠. 됐어요? 그럼 사실상 3이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절대값과 접어 올렸을 때 몇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쟤 좀 깨워줘. 그러면 t가 3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27 마이너스 2분의 81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4를 빼면 몇이 되니? 81에서 54를 빼면 7 27 되니? 됐어요? 그럼 얘는 몇이 되니? 2분의 27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7번 됐고요. 그 다음에는 47쪽 10번 여기 지워도 되니? 자, 10번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a 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는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자. 얘 보면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15m 높이에서 0일 때 15일 거야. 그래갖고 빵! 또 떨어진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요렇게 해갖고 높이를 x라고 하면 x는 여기서는 bt의 제곱 b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5 이렇게 생기겠죠. 상륙할 때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초이고 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시간을 자 5초 높이가 180이다. 자 이건 14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이 물체의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것을 보아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그냥 요것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 안 쓰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b 가로 열고 t-2의 제곱 플러스 140이라는 얘기야. 맞니? 이거 이차함수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물체의 높이가 60m 이상의 시간에 7초 동안인가? 라고 했어. 그럼 60m로 해석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시간과라는 얘기 문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볼게요.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데 얘를 위치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이겠죠. 됐어요? 위치니까 속도라면은 2bt 자 2bt 플러스 a가 속도인데 속도에 t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는 위치에다가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저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 4b 그쵸? 4b 플러스 2a 플러스 15는 몇이 된다? 14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4b 플러스 a는 125가 되겠고 2a는 맞나요? 이거
140m는 이유는 140m이고 걸린 시간은 최고 높이 돌아간 시간은 5R. 잘못 풀었죠? 2가 아니라 여기 5. 그런 여기. 자, 이게 어떻게 되냐? 또 오면은 10B 플러스 A가 0이고 P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25B 플러스 5A 플러스 15가 140이니까 25B 플러스 5A는 125고 5로 나누면 5B 플러스 A는 5로 나눴으니까 2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해서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뺄까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버리면 5B는 마이너스 25 B가 마이너스 5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A는 몇이면 돼요? 50이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았어. 이 X라는 것은 마이너스 5 T의 제곱 플러스 50T 마이너스 15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 물체가 높이가 60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가 60m 이상. 이거 풀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서는 5t의 제곱 마이너스 50t 그리고 넘어가면은 75 플러스 7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5로 나왔으니까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나? 75 그럼 5일이 뭐 15 이거 계산 맞니? 내가 계산을 6 75가 45 아이 왜 자꾸 못 쓰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서는 t-9가 되고 t-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몇 초니? 8초 동안 60m 이상이 있는 거겠죠? 덧손 뺐어요. 자, 그러면은 47쪽 됐어요? 또 다른 거 질문 없고요. 48쪽 질문 있니? 제도 깨워줘라. 자, 18번이요. 한 변의 길이가 12 루트 3인 정사각형과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도형에서 세 정삼각형의 각 변에 몇 초? 3 루트 3씩 늘어날 때 원의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반지름 길이가 늘어난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순간에 내접원의 변화. 봐봐. 그럼 어떤 정삼각형이 있는데 요렇게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삼각형이 늘어날 만큼 이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도 늘어나겠죠. 됐어요? 근데 처음에 뭐 한 변의 길이가 12 루트 3이었어요. 12 루트 3인데 얼마만큼 늘어나니? 자, 몇 초? 플러스 3 루트 3 t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계산하면 3 루트 3 가로열고 4 플러스 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런 형태인데 얘가 몇이 될 때? 27 루트 3 27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4 플러스 t는 9면 되고 t가 5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그때 얘 우리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원의 반지름은 여기 이 무게중심에서 이만큼의 거리죠. 높이의 3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럼 반지름 R을 구하려면
R은 여기 몇이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몇이야? 3 루트 3 가로 열고 4 플러스 t 4 플러스 t 이것에 3분의 1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이거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랑에서 3이 돼서 없어지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3 가로 열고 4 플러스 t가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보라고 했니? 넓이 변화되니까 넓이를 보자. 넓이는 ST라고 해볼게. 얘는 4분의 9 가로 열고 t 플러스 4의 제곱 파이면 되니까 이제 변화율 S 프라임 t를 하면 얘는요 계산하면 몇이 되냐? 2분의 9 가로 열고 t 플러스 4 파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몇 초일 때였어? t가 5초일 때였죠? 5초일 때면은 여기가 S 프라임 오면 되니까 9 2분의 81 파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또 다른 건 질문 없어요? 다 됐니? 그럼 요거 됐고 유형편이래. 개념편 보시면 34쪽 서부터냐? 35쪽 서부터요. 자, 35쪽 서부터 질문 있습니까? 35쪽? 아니요. 없어요. 36쪽? 없어요. 37쪽? 37쪽 5번. 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 사이의 시각 태소의 위치가 XP. 자, 얘는 몇이냐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T의 제곱 플러스 18T라고 했고 XQ는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4. 자, 성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라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니까 2분의 1 XP 플러스 XQ를 해줘야지 중점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 가로 열고 2T의 세제곱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6 T의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 제곱 마이너스 2가 중점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중점이라고 하자. 출발 후 세 PQM이 운동 방향 바꾸는 획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그럼 우리 봐야 되겠네. 우선은 XP 프라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2, 3, 6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 그러면은 6 가로 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러면은 6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3과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운동 방향 몇 번 바꾸니? 얘가 이렇게 했는데 3하고 1이니까 2번 바꾸겠네요. 됐어요? 그럼요. 바꾸는 수 A는 2가 되겠네요. A는 2. 그 다음에는 Q. 자, 얘를 한번 봅시다. 그럼 X, Q 프라임. 얘는요. 6이 12T 마이너스 18입니다. 얘는 그냥 한 번 바꾸죠. 맞아요? 네, 직선이니까 쭉 올라가니까 자, A는 B는 1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번 저거 중점을 한번 볼게요.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3t로 하면 여기서는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t가 0이니까 시간이 0 안 되겠죠. 그럼 여기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c는 한 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이건 0이니까 이건 치지 않잖아. 이것만 쳐야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몇 번이냐? 4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37쪽 또 다른 거 질문 없어요? 38쪽 10번이요? 9번이요. 9번이요? 볼게요. 9번은 오른쪽 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방구 모양의 빈 용기의 표면에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가 요만큼이 10일 때 이 밑에 여기도 1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모양이 높이가 1cm씩 높아져도 물을 채울 때 1씩 채운다 라고 했어. 그럼 요만큼은 몇이냐면 시간이 t면 이 반지름도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채울 때 자 수면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아니지. 저게 휘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되죠. 그치? 착각했죠? 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지름 R이 똑같지가 않겠지. 그럼 저 R을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도 10이죠. 여기도 10이고 이 정도의 길이는 몇이 되냐? 10 마이너스 t가 돼야 되겠죠. 그럼 반지름 R제곱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t의 제곱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0t가 넓이가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넓이 S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0t 이 전체에 파이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자 채울 때 2초 후에 넓이 변화율이다 S 프라임 T S 프라임 T는 이건 마이너스 2 T 플러스 20 이것의 파인 거죠. T가 2일 때니까 그러면 S 프라임 2는요 4니까 16 파이면 되겠죠. 자 다음 10번 해야 되죠.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자 풍선에 반지름이 길이가 2인 모양의 구 풍선에 매초 2m씩 늘어나는 20. 자 그럼 봐요. 요만큼의 반지름 우리는 20 플러스 2t라고 할 거야. 됐어요? 왜? 하나는 2cm였고요. 그 다음에 자 매초 2mm씩 늘어나도록 할 때 풍선 거리가 3cm가 되는 순간 3cm가 되는 것은 20 플러스 20 2t가 3이 된다. 3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t는 몇이면 돼요? 5초라는 얘기예요. 5초. 됐어요? 자 순간의 부피 변화를 구하시오. 자 9의 부피는 몇이 돼야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맞아요? 그러면은 VT는 3분의 4 파이 R은 바로 20 플러스 2T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한다면 V 프라임 T는 요거 하면은 4 파이 가로고 20 플러스 2T의 제곱 곱하기 얘 미분하면 2가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8 사이 가로 열고 20 플러스 2 t의 제곱이 되겠고, 자 5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v 프라임 5를 계산하면 8 파이 곱하기 10이니까 30의 제곱이니까 900이면 되니? 자 맞나요? 900. 자 900이면은 8, 9, 72 파이, 자 뭐야? 밀리미터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뭐야? 세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공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씩 주어져야 되잖아. 세제곱이니까 몇 개가 돼야 돼? 3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7.2 됐습니까? 자,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뀌었죠. 다음에 그리고 끝났니? 여기까지 다 됐죠? 이제 자 미분 파트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적분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함수의 극과 미분 적분만 남았습니다. 자, 적분은 뭐냐면 원시함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미분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런가? 미분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는데 그럼 그 식이 원래 식이 뭔지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 맞아, 우리 그런 원시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니까 미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되니까 그걸 반대라고 돌려주면 되는 거겠지. 됐어요? 나중엔 더 이게 내가 맨날 이거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이 조금 이상해. 원래 이거 적분하고 미분하려고 하잖아? 그럼 원래 지금 너네들 미적분 2에 있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 왜 그러냐면 수열 자체가 함수지. 그렇고 우원 선생님도 너희들 수열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치, 이거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잖아. 왜 그러면 수열 자체가 함수고, 그러면은 극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정수점으로 자연수점으로 점점 커질 때 뭐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으로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지금 이 교육과정은 일단 연속으로 한 다음에 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빠진 부분이 좀 많아요. 뭐 이렇게 수열로 해갖고 넓이를 잘게 쪼개는 뭐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그걸 원래 적분을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돼. 교육과정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적분은 지금 내가 한테 원시함수를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휘어져 있는 어떤 곡선들이 있죠. 휘어져 있는 곡선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휘어져 있는 곡선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 예전에 너네 처음에 구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그냥 우리 4파이R 제곱으로 외웠니? 근데 처음 얘기할 때 그랬잖아. 우리는 휘어진 건 못 구하지만 직사각형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작은 직사각형을 따다다닥 붙여보는 거지. 그래갖고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뜻도 이건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안에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크기. 맞니? 이런 식으로 뭐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각각의 여기 있는 함수값들 여기서 만나는 함수값들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칸을 줄이다 보면 어떻게 돼? 이 넓이가 구해지겠죠. 아주 폭을 작게 하고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구하는 거 우리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구분구조법이나 이런 거는 수열에서 나오는 건데 아예 빠졌고요. 이렇게 하고 적분 쌓아서 넓이를 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미분은 뭐였어? 이 순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였죠. 됐어요? 그럼 요번에는 적분은 그거를 잘게 잘라서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미분되어 있던 어떤 함수를 다시 돌려서 원래 함수가 뭔가를 찾아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야. 어떤 함수가 함수 fx는 어떤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번 미분했어. 그럼 f'x가 됐죠. 그럼 얘가 이 f' 이 미분한 x를 fx라고 하는 거야. 이게 좀 책에선 잘 안 나오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fx만 주어져 있어. 미분되어 있는. 그때 이 큰 fx를 원시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함수가 뭔지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거는 얘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을 여기 써져 있죠. 이때 이거를 부정적분이다 라고 했어요. 왜 부정적분일까? 정확하게 fx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 원래 fx가 그냥 무슨 뭐 ax의 뭐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어. 얘 미분해 버리면 몇이 되니? f'x ax의 2ax 2ax의 제곱 플러스 3이래. 3ax죠. 플러스 2bx 이거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니? 사실상은 못 찾아내요. 이 부분은 찾아낼 수 있거든. 얘를 못 찾아내요. 왜 그러냐면 얘가 C든 얘가 없든 다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는 표현할 거야. 그러면은 얘를 fx를 얘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인테그랄이라고 할게요. 아까 싼다고 했잖아. 쌓은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표현이 이렇게 할 때 요만큼을 자르고 직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을 자른다고 했잖아. 그럼 자르를 어떻게 돼? 이 넓이 구하면 합쳐야 되지. 합치는 게 뭐야? 영어로 보통 우리 못 썼어. 썸 썼지,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S를 많이 쓴단 말이야. 넓이로도 쓰고, 그쵸? 그래갖고 하다못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닮음에서는 S를 뒤집기도 했잖아. 맞아요? 시뮬러를 해갖고 눕히기도 했잖아. 근데 이제 합쳐야 돼. 방법이 없어, 그치? 그래서 S를 길게 늘렸어. 됐어요? 그래서 S를 길게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테그랄, 그 다음에는 fx, 우리는 뭐야? x에 관한 식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dx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fx, dx. 그러면 우리는 뭐야? 미분한 걸 제대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미분됐을 때 이동이 됐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fx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뒤에 상수는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상수는 못 구하지, 그치? 그러니까 모르니까 플러스 c를 붙여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봐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얘를 미분하면 요 안에 놈이 되는 거겠지. 그쵸? 자, 그리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생긴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볼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거 인테그랄 fx dx 요거 있죠?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이놈이지, 그치? 맞아요? 얘를 다시 자 dx dy dx분의 1로 하니까 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fx를 적분해서 원래 fx 플러스 c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미분해버렸지. 맞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그럼 요놈은 이걸 미분하면은 f'x가 나오겠지. 우리 이 f'x를 뭐로 썼어?
fx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dx분의 dfx 됐어요? 자, 얘를 a fx 미분했잖아. 맞아요? 미분한 다음에 다시 얘를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얘를 미분했으니까 여기 f 프라임 x가 됐을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돌렸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럼 fx가 생기겠지? 근데 우린 적분했잖아. 그럼 뭐가 생겨야 돼? 적분하면 c가 생겨야 돼. 얘는 fx로 똑같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적분상수 c가 뭔지고 c가 생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 봐야 돼. 요거는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 게 돼. 근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예로 한번 봅시다. 예를 보면 이렇게 해서 dx분의 d 인테그랄 3x의 제곱 플러스 2x 이게 dx 이렇게 됐어. 그럼 뭐야? 얘를 적분했어. 또 미분했어.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3x의 제곱 플러스 2x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인테그랄 여기서는 dx분의 d 여기서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는 이곳에 dx.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미분했지. 그냥 적분했어. 그럼 제대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뭐가 붙여야 된다? 적분상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개념 체크 한번 우리 봅시다. 자, 1번에 1번 보자. 인테그랄 2dx.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미분했는데 2가 됐어. 그럼 뭐가 어떠면 2가 돼요? 제곱 2x가 돼야 되지 않을까? 2x? 맞아요? 근데 답은 2x가 아니죠.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c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테그랄 여기서는 3x의 제곱 dx. 얘는 몇이 돼야 돼? 미분했을 때 3x 제곱이 된다. x의 세제곱 됐죠? 플러스 c.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거 인테그랄 4x의 세제곱 dx. 이거는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x의 4제곱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c. 4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6x의 5제곱 이곳에 dx. 이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x의 6제곱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c. 됐니? 자, 그 다음 차근차근 2번은 자 1번 인테그랄 fx dx가 그러면 5x 플러스 c가 됐다. f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했으니까 원래 들어있잖아. 그럼 이놈 어떻게 해주면 돼요?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x는 몇이면 돼요? 5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 인테그랄 fx dx가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적분해서 이거 되니까 다시 그걸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fx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x 자 마이너스 3이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다음에 3번 인테그랄 fx d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4번 인테그랄 fx dx가 2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c. 그러면 fx는 여기서는 10x 마이너스 6 10x의 4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3번 보도록 하죠. 3번은 dx분의 d 이렇게 해갖고 인테그랄 fx dx. 자, 이것이 처음에 fx가 몇이었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 우리 아까 배웠죠? 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버렸어. 그럼 그냥 그대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dx분의 d fx 이것을 인테그랄 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는 뭐야? 얘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했지. 원래 그대로 되는데 뭐가 붙어야 된다? 적분함수 c가 붙어야 된다.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해됐습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합시다.